안녕하세요. 조사방법론의 김영재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면접법 225쪽부터 226쪽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계속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로 우리가 진도를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이러닝 캠퍼스를 보니까 예전보다 과제, 출결 인정 과제를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온라인 강의에 어느 정도는 뜻하지 않게 적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시는 게 있으면 이메일이나 쪽지나 등등의 각종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5월 말이나 6월 첫째 주쯤에 한 번쯤 진도 전체를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강의 자료 그리고 필요하다면 음성 파일을 녹음해서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법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표준 면접, 표준화 면접, 비표준화 면접, 준표준화 면접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해보기도 하고 다 겪어보기도 하니까 확실히 면접법은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 자, 면접법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일단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5쪽과 226쪽에 이제 준표준화 면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자, 집중 면접, 자, 영어로는 자, 포커스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포커스 그룹이라고 얘기하면은, 자, 집중 면접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게 제가 예전에 이거 한 4, 5년 전에 한 번쯤 이 포커스 그룹을 제가 연구 조사자가 아니라 제가 대상자, 참여자로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연구 조사를 하는 사람이면은 먼저 대상자를 모집을 합니다. 한 4명에서 5명 정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냥 일반 큰 회의실 탁자 같은 거거든요. 6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회의실 탁자인데, 자, 연구 조사자를 포함해서 연구조사자 한두 명 정도를 포함해서, 자, 연구의 대상자 4, 5명 정도를 모아서 방 하나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방 하나에 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자, 이렇게 연구 대상자를 모집할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연구 대상자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거나 똑같이 알고 있거나 무언가를 같이 또는 유사하게 비슷하게 경험했었던 사람들만 모집을 해서, 자, 이런 면접법을 진행하는 게 바로 집중 면접, 영어로는 포커스 면접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옛날에 참석했을 때는 저는 연구조사자가 아니라 4, 5명이 한 명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주제도 제가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저 시민인데, 제가 서울 시민인데 그 시민이 정부의 활동에 참석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다음에, 저는 시민이지만 정부의 활동에 참석을 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자, 참석한 경험이 많다라고 하고 응답을 했어요. 사전에 응답을 하고, 자, 그리고 그럼 몇 개까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5개 이상. 그리고 어떤 것을 활동해 봤는지 이렇게 다 모두 고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제가 한 6, 7개 정도를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활동한 적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응답을 했어요. 이메일 설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응답을 했고, 그걸 보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 여러 번 정부의 활동에 참여한 시민을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물어보고 싶다고 해서, 또 당시에 저녁에 한 6시 반쯤인가요? 제 기억에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가보니까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 어떤 예상이냐? 설마 연구 대상자 중에서 나하고 안면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예, 있었습니다. 5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제가 확실히 아는 사람이고 한 명은 제가 어딘가 활동할 때 같이 봤던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그 두 분은 저를 확실히 알아보죠. 자, 이렇게 포커스 그룹 같은 경우는 유사한 경험이나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일단 그 연구 대상자끼리도 상당히 친할 수가 있고요. 금방 이렇게 안면을 알 수가 있고요. 또는 연구조사하는 사람과 연구조사의 주체와 그 대상 간의 관계도
생각보다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웬만큼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뭐 이렇게 그 형식적인 조사라든가 물어보는 질문 같은 건 완전히 생략하고, 예, 그 바로 본론으로 진행되게 되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다만 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연구 대상자 또는 연구 조사자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분야의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으면 그 사실 무용지물인 방법입니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경험이 있거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떤 주제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연구 조사자는 이 대상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다른 조사, 기존의 연구들을 보고 일정한 가설을 세워야 돼요. 자, 내가 오늘 이 조사자인 내가 여기 5명의 사람을 두고 포커스 그룹을 할 텐데, 자, 첫 번째 내 가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기록을 해야 되죠. 아, 내가 무엇에 대한 가설을 세웠는데 이 가설이 맞구나. 자, 제가 제 경험을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 당시에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 사실 연구조사자의 가설이 뭔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조사 방법론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대강 추측은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일반 시민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정부 활동에 참여를 할수록, 자, 정부를 더 잘 이해할 것이다. 이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이 가설, 우리는 지금 행정학을 전공하고 행정학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 가설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시민이 정부 활동에 참여하면 정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전 국민이 다 행정학을 전공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너무나 당연한 가설도 한번 세워본 다음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특정한 활동을 해보셨으니까, 자, 그에 대한 느낌이 어떠신지, 예상보다 좋았다, 예상보다 나빴다, 내가 생각한 거 그대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자, 시민이 정부 활동에 참여하면, 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단 말이에요, 연구조사자는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가설을 세운다는 거는 내 가설이 맞는지 연구조사자가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내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나는 A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그 주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참석자 모두 절대 아니래요. 그러면은 이제 내 가설을 한 번쯤 다시 틀렸거나 수정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대로만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큰 성과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얘기를 이제 저만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당시 연구조사자가 다른 전공을 좀 오래 공부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를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연구조사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히려 제가 얘기한 게 그 사람의 연구 주제에 또 없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포커스 그룹 면접이 끝나고 나서 따로 제가 보고서를 제가 한 10장 정도를 써드렸어요. 그 기억은 확실히 납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거버넌스. 우리 행정학 전공자들은 듣기 싫어도 들었던 단어, 거버넌스요. 거버넌스에 대한 단어, 내용을 좀 써달라 그래서, 엄청 쉽게 썼죠, 저 입장에서는요. 10장 쓰는 게 아니라 100장도 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전달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포커스 그룹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현상들입니다. 다만, 단점도 있죠. 우리 대상자끼리 5명 정도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혹시 내가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좀 겁을 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도 있다는 점. 만약에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잘 끌어나가는, 이끌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그 연구조사자의, 그거는 연구조사자의 어떤 역할,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포커스 그룹 집중 면접이 끝났고요. 이제 반복 면접과 1회 면접인데요. 반복 면접은 말 그대로 면접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외국계 기업, 무역, 외국 사람과 상대를 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반복 면접법을 활용하게, 아마 접하실 거예요. 자, 제가 알기로는 좋은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면접을 한 7번 정도 봐요. 7번. 반복 면접이죠. 똑같은 사람에게 대해서 서로 다른 질문을 7번을 한다는 거거든요. 7번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반복 면접법은 더 많은 것을 특정한 연구 대상에게 얻어내려고 할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뭐 장단점은 대강 짐작하시겠죠. 장점, 깊이 있는 내용을 얻을 수 있다. 단점, 시간이 많이 걸린다죠. 자, 그 다음 1회 면접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포커스 면접 같이 한 번에 딱 끝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밥을 먹고 도시락을 먹고 5명 정도가 한 2시간을 제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 말을 별로 안 했었고, 거버넌스라는 그 주제 빼고는 말을 안 했었고, 앞에 이제 저보다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이었고 40대 중반, 50대 분들이 좀 계시고 60대가 한 명인가 계신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에. 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전에 공무원이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데 시민이에요. 근데 예전에 공무원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봤을 때의 그 정부 활동과, 자, 저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했을 때의 정부 활동에 참여, 인지 정도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포커스 그룹은 제대로만 가설을 세우고 정확하게만 이렇게 좀 유연하게만 잘 진행을 해주면 굉장히 재밌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포커스 그룹을 중심으로 면접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2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